예, 교수님 저희 평화방송에는 저희가 처음 모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사건 사고를 다뤄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좀 좋은 심정은 아닌데 어쨌든 자주 좀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워낙 좀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일단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 사건 이게 지금 일파만파. 일단 최근에 사망자 한국인 청년이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 시신이 이제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대통령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하고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동안 언론에서 이거를 제법 많이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작년부터 캄보디아에 한국인들이 감금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뭐 KBS의 추정 60분이라든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로도 꽤 많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동안은 좀 잠잠하다가 이제 와서 이게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건 사고라는 건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께서 접하시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 통계로 국가에서 범죄 통계로 잡혀야 되는 겁니다. 예. 국가에서 범죄 통계로 잡히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 원부는 경찰의 신고 혹은 인지, 보통 뭐 범죄 원부라고 하는 건데 그걸 기반으로 뭐 그게 검찰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이상하시죠? 예.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예. 신고를 하면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담당 부서가 없는 거예요. 경찰에.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예. 범죄 의심, 범죄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찰의 담당 부서가 없다고요? 실질적이면은 그러면 그거는 어떤 공간은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죠.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니까 외교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국내는 아니니까 경찰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그 사람이 들어와서 보냈을 때의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하고 싶다든 그것이 싶다든 할아버지든 방송을 엄청 해도 담당이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거기서 무엇인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되게 이상하시죠.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그러면은 외교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신고를 받고 거기서 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은 할 어떤 의지나 아니면 어떤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 신고는 받고 그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예. 작년에 200건 올해 300건인데 당신 뭐 이거 알아요 몰라요라고 국회의원이 물어봐도 예 보고는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가 무슨 보고입니까? 사람이 죽어서 어디 묻혀 있을 수 있는 예. 한 사람 케이스 하나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300명이 죽을 수도 있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외교부 장관은 그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교부가 사실은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처를 넘나드는 범죄,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 범죄로서의 이것이 다 카운트가 돼야 되는데 예. 카운트를 하긴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조직의 문제는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 범죄 현황부터 좀 저희가 알아볼게요. 일단 외교부에서 이거 집계를 했더라고요. 예. 캄보디아의 한국인 감금 신고 건수가 사실 옛날에도 있기는 있는데 2021년에는 4건, 2022년에는 1건, 2023년에는 17건, 근데 작년에 220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만 330건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외교부에서 정리를 한 게 토탈 550건으로 예. 정리를 했고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그것에 다 뭐 어떻게든 전수를 뭐 했다 맞다 했는데 소재가 파악 안 된 건 88명, 80명 정도. 예. 그러니까 이 사람 80명은 확실히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거나 어디에 묻혀 있거나 죽었거나. 예. 그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00 몇십 명이나 뭐 그 나머지는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다시 어떻게든 자기가 돈을 범죄 조직한테 거기 주고 왔거나 탈출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290명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 그중에 5인 신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신고를 철회한 경우, 왜냐하면 자기 위험 조직을 신고하면 자기도 위험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조직이 한국에도 있으니까 위협을 받으니까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290 몇 명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지가 파악한 데가 80명 조금 넘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캄보디아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만 갔겠습니까? 베트남으로 가서 국경을 넘으면은 그건 캄보디아 범죄 아닙니까? 태국으로 가서 국경은 아닙니까? 예. 라오스로 가면 아닙니까?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캄보디아만 그렇지 이거 네. 말고도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범죄 건수를 다 집계하면 훨씬 많을 거다. 실종 건수를. 왜냐? 그래야 되잖아요. 예. 아니 범죄 조직이 바보도 아니고 캄보디아만 오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그래. 베트남 놀러 갈게. 놀러 와. 예. 그다음에 거기서 국경을 넘어갔고 이게 더 훨씬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년부터 급증을 했는데 이게 수법들 언론 보도에 나온 수법들을 보면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텔레마케터나 이런 거를 해서 월 1,000 이상 이런 것들을 보장할 테니까 아니면은 뭐 취업 박람회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20대, 30대가 지금 많이 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캄보디아 정부나 우리나라 외교부의 일종의 말장난이나 수사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런 논리입니다. 야, 니네들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서 간 게 니네 책임이 아니야라고 캄보디아 정부가 내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전체가 다 그러느냐? 그렇게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은 그 한국에 있는 그들의 조직원의 게임에 빠져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천이 아니라 같이 가볼래라고 하는 아. 그러니까 범죄의 조직적인 회유에 따라서 간 경우가 훨씬 많은 겁니다. 지금 그 사례는 예. 그것을 대표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왜 내세우냐면 캄보디아 정부는 면피하려고 하는 거고 예. 외교부도 면피하려고 니들 잘못이잖아. 니들이 왔잖아. 니들이 돈 벌려고 허황된 돈을 벌려고 왔잖아. 예.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전체 모수 대비 그게 몇 %냐. 저는 그거는 상대적으로 적다. 왜냐? 이거는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간 게 적고 조직적으로 유도는 게 많다는 겁니다. 제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예.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대학생이 숨진 사실이 이제 공개되면서 예. 이게 일파만파였는데 그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인데 이 대학생도 같은 대학에 있는 사람 선배가 권유를 해가지고 그 갔다는 조직원이죠. 거죠. 그 잡혔죠. 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일종의 지금 범죄 조직이 다단계처럼 지금 되는 건가요, 이게? 이 조직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캄보디아에는 최소한 수십 개의 조직들이 있는데 이게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 있는 검은 조직들이 대부분 모 조직이고 예. 자 조직을 또 몇 개를 만든 다음에 서로 간에 하청과 재하청을 복잡하게 연결시킵니다. 특화시킨 보이스피싱, 특화시킨 다단계를 각각에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간책과 상층은 중국인인데 하책 예. 실제로 때리고 일하고 죽이는 걸 시키는 건 베트남이나 현지인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들을 잡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하 조직이 한국에도 있는 겁니다. 예. 한국에도 그 자 조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모집책들이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건가요? 활동하고 있는 그 겁니다. 한국인들인 건가요? 한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기서 된 한국인들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복잡한 조직 구조를 이해해야지 되는지 캄보디아 내무부나 우리나라 외교부가 하는 것처럼 니들 욕심나서 니들 범죄하려고 캄보디아 간 거잖아. 니들이 책임져 니들 죽어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 이 범죄 쪽에 가장 많이 그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바. 처음에 그러니까 알바로 꼬심을 당해서 갔고 그 중에서는 일부가 이제 동조자가 되는 경우죠. 예. 그 동조자가 돼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래 되면 공범의식이 생겨서 다시 그들이 한국에 와서 중간책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범죄 조직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그렇죠. 빠져나오기 어려운. 우리가 마약 중독처럼 범죄에 중독이 되거나 예. 또 그들한테 상당 부분의 수익을 줘갖고 이득을 얻게 하는. 근데 전체 중에 아주 적은 예.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쨌든 여기에 가서 처음에 이제 회유나 이런 거 받는 거는 텔레마케터로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라 이렇게 좀 할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형 중에 하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예. 선배에 따라 갔더니 뭐 해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고문을 하고 전기 고문을 예. 했다라는 얘기가. 왜냐하면 얘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네. 그러니까 일단 패고. 그러면 다른 거 시켜봐. 보이스피싱 또 시켜봤더니 이것도 못하네. 또 패고. 그러니까 한 3단계 넘어가서 팔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 적출까지 마지막에 예.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조직끼리. 여러 조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처음부터 무슨 뭐 이게 뭐 어떤 거를 IT 뭐 시키고 이거는 그 중에 아주 일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좀 다변적이네요, 이게. 다양한 형태의 유인책이라든가 유인된 사람들이 케바케입니다. 그게 수백 명,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예. 근데 이런 범죄가 그러면은 과거에도 좀 이게 가끔가다 뉴스 보면 나오기는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막 급증하게 된 거는 이게 최근에 그런 급증한 게 아니에요. 원래 계속 있었던 원래 건가요? 3년 전부터 이미 이미 진행이 됐는데 예. 이게 더 기계적으로 분업화가 된 거는 그 지금 있는 조직들이 지금 있는 범죄 단지로 안정적으로 이전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언론은 났지만은 거기에서 고용된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10만에서 12만이라고 합니다. 10만 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범죄 조직과 관련해서. 예. 와. 뭐 밥을 대주기도 하고. 예. 거기에 그 건설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이게 사실 그냥 우리는 범죄 조직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고용 창출. 이게 말이 웃겨서 그러는데 10만에서 12만이 거기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세금도 거기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미의 일부 국가가 마약을 판매해 가지고 그걸로 똑같습니다. 국가가 지금 운영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종잣돈을 중국이 되는 거고. 중국은 사실은 자기들이 뭐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 저는 불법 조직들이 자금을 댔다고 좀 보고. 왜냐? 대부분이 카지노 돈입니다. 그러니까 마카오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그 자본이 깨끗하겠습니까? 중국은 본토에서는 그걸 엄격히 금지를 해요. 그러니까 밀려 나와서 하는 것이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실 막 사형시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잡히면. 그러니까 다 피해서 지금 탈출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거군요. 이게 그러기도 그러니까. 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일부는 그냥 저로 쫓아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를 좀 소위 말해서 클린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죠.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이전에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마약을 했던 애들이 삼합회 뭐 이런. 그렇죠. 마약 사업을 했는데 미국이 마약은 아주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 경제특구에 인터넷선을 많이 깔고 경제특구에 굉장히 IT가 되면서 이게 지금 그 산업이 우리한테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겁니다. 걔네들한테는 그게 산업이고 우리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산업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체계적인 인구 이동과 경제 이동과 흔히 말하는 고용 이동이 연결되는 국제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몇 명이 가서 이것만 따져면 이거 전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막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뭐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조직 8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그리고 120억을 보이스피싱한 로맨스 스캠을 피싱한 두 부부가 다시 풀려나가지고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 막 이런 뉴스가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캄보디아 정부도 눈치가 보니까 알고 있던 사람들을 잡았다가 다시 풀어주고 이게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 거기 있는 그 범죄자들이 당연히 세금을 내고 거기 그 주요 간부들을 매수를 경찰들 매수하고 그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캄보디아 정부도 잡을 수도 없고 이거를 완전히 풀 수도 없는 사실 곤란한 처지에 있는 거죠. 사실 캄보디아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대학생의 시신을 왜 2달 넘게 안 돌려주고 계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게 분명히 한국으로 시신이 가서 이 고문이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사태에는. 좀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파편적으로 들어서는 모르는데 역시 전문가가 설명해 주시니까 그림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자 이제 어떻게 이 대책과 수사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또 이제 국감에서는 이렇게 나온 게 경찰에 외사과라고 있었잖아요. 예. 외사과가 이제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라든지 이런 거를 전담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원래 한 1,000명 정도 경찰에 이런 외사과 조직이 있었는데 외사국장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거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외사과 1,000명 직원이 한 50명으로 줄어들고 이게 정보국 산하로 들어가 버려 가지고 조직 자체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 이게 지금 제대로 범죄에 대응을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또 전직 경찰이시니까 이게 얼마나 좀 타당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사국 단위 정도로 해야지 예. 지금 이 많은 정보량이라든가 이 그 각국 정부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경찰 영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각 대사관에는 경찰 영사가 있거든요. 경찰관이면서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관할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인원을 팍 줄여버리니까 실제로 주요국 뭐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데밖에 파견을 못 하거나 선진국 소위 말하는 뭐 그런 데밖에 못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필요한 사실은 도민 보호가 필요하고 그렇죠. 한국인 보호가 필요한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거기는 치안도 잘 돼. 잘 돼 있고 굳이 거기는 외교관으로 하면 금방 되잖아요. 예. 이런 데는요. 캄보디아는 외교관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직접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인원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왜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정도 전이라고 지금 들었는데 왜 예. 없앤 거예요? 그건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예. 수사 파트를 많이 없애는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수사 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예. 다 없애려고 했거든요. 아니 그래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경찰의 수사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총 모수가 있는데, 예.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사 더 안 늘릴 거야. 자연감소분 빼고는 안 늘릴 거야라고 해버리면은 이 경찰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안 보이는 데부터 줄이는 거죠. 거기에 인력을 다른 데로 지금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국수본이라 이런 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파 그나마 유지해야 되는 수사 파트로 가니까 예. 자연히 이런 데는 줄이고 없어지고 다 그렇게 그냥 막 쉽게 말하면 아사리판이 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사리는 이제 죄송합니다. 난장판이 난장판이 됐다. 난 이 거죠. 정도로 예. 제가 예. 좀 순화를 시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도 이거를 지시를 했을 정도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코리안 데스크 현지에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를 한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 경찰이 거기에 수사를 할 권한은 없지만은 거기에 가가지고 일종의 협력관처럼 좀 협조도 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 더 가는 겁니다.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은 예. 그럼 그런 형태는 지금도 있습니다. 주재관 협력관은 지금도 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예. 책상 하나 넣고 예. 거기서 사무실에 옆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를 안 보겠어요? 같이 그럼 현장 나갈 때 한국인 관련된 거야? 그럼 같이 나가야지. 그럼 수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건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예. 있는데 안 데려가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럼 캄보디아는 주권 침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받아들일 수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예. 필리핀 같은 경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필리핀 같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과학수사기술을 갖다 주면서 일종의 이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딜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 책상 안에 넣도록 된 거예요. 예. 근데 캄보디아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자기들의 경찰에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이 건이기 때문에 예. 코리안 데스크가 온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다고 계속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계속 앓는 소리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 그 정도 나라면은 어서 오시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난색을 표하는 거는 자기들이 계속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 국수본장도 원래는 생각해보면 지금 가야 맞는데 23일 날 간다 그랬다가 혼나갖고 지금 내일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협의는 안 되는 거군요. 협의를 안 된 게 협의를 못 해주겠다는 거죠. 예. 캄보디아에서는. 근데 그러면 그냥 놓고 올 수는 있어. 그러니까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은 정치권에서 지금 뭐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ODA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캄보디아 정부를 좀 압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정치권의 얘기긴 하지만은 좀 그런 게 실효가 있을까요? 군사적인 접근은 우리나라의 큰 신뢰도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국제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엄청 큽니다. 예. 그건 죄송하면서 미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대 삼자고 집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예. 그거 말고도 같은 모양인데 할 수 있는 거는 경찰 팀을 파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찰 특공대를 파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경찰이잖아요. 근데 경찰이죠. 근데 군대보다 더 세잖아요. 무장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죄송합니다. 미련하게 그거를 대놓고 그러면은 캄보디아는 이거 안 봅니까? 군대? 그 우리하고 싸우자는 거야? 그럼 미사일 쏘자는 얘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주요국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야 주권 무시하고 가서 그 앞바다에 잠수함 띄어 올리고 무력 시위라도 할 수 있는 나라지만 항공모함도 막 띄우고 그랬죠. 네, 그러면 당연히 말을 듣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잠수함 띄우는 건 한 달 걸려요. 예. 지금 잡힌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이동할지를 몰라요. 그 범죄 단지가 수십 개,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어요. 예. 공식적으로 53개인데 비공식적으로는 200개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찍힌 데는 다 돌리겠죠. 딴 데로 폐쇄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수사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싹 다 보내버리는 그렇죠. 거구나. 다 돌리고 분리시키고 다 돌리고 국경으로 빼돌리고 미얀마로 돌리고 태국 돌리면 어떻게 갑니까? 내전 중인 나라인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건 좀 답답한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맞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 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좀 구분해서 일단 나눠보죠. 일단 범죄는 지금 벌어졌고 한 80여 명이 아직도 실종이나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히 어쨌든. 표현하면은 끌려가는 사람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끌려가는 왜냐하면 사람. 유인돼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가요. 베트남에서 일자리 겠다고 가요. 거기서 캄보디아로 또. 태국으로 가요. 이러니까 캄보디아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전체를 좀 경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긴 다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국경이다. 태국.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사건만을 볼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찰 최소한 수십 명을 급파해야 됩니다. 바로 가면은 당연히 캄보디아에서 좀 꺼리겠죠. 뭐라고 하겠죠. 못 들어오게 하고 있었죠. 액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지가 있다. 그럼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래도 조금 거기서 좀 활동하고 이런 과정하면은 그들 범죄조직도 보면서 겁을 먹게 되고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현지에 있는 그 구출 많이 하신 분 현지인들 많습니다. 우리 협회장님도 계시고. 한인회장들도 계속 하루에 또 5개, 10개 전화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조직해야죠. 교민회. 지금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외교부 판부대 대사관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갖고 민간 차원에서 구출하는 건 캄보디아도 뭐라고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민간 차원에서 하지만 백을 경찰이 하는 백업을 그렇게 해야지 모양새도 좋고 실질력이 있는데 둘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당연히 지금 이거는 포괄적으로는 다국적 범죄 조직을 대응하는 경찰이나 국제적인 형태의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그렇군요. 그게 지금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게 외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전담하는 조직들이 좀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 좀 정부에서 그동안 관심 안 쏟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정부가 잘 하기를 바라고 교수님 또 다음에 한번 모시고 또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